우리가 이제 간단한 수학적인 모형으로 바이너리 얼로이가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인호모지니어스한 그 두 개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현상을 이해를 했습니다. 이제 프리에너지의 도움을 받아서.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물리 현상들을 얼마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. 그 얘들을 이제 일종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쭉 적어놨는데 이거 다 소개하진 않고 여기 나온 이제 두 가지 예만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소개드리는 예는 어떤 정량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그냥 말로 아규먼트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하도록 할 거예요. 자, 첫 번째 example은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제 믹스처는 믹스처인데 바이너리 믹스처긴 한데 좀 특이한 믹스처를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아까는 뭐였냐면은 이 사각 이 격자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고 각 이 사이트에 A가 들어갔냐 B가 들어갔냐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원소를 섞을 때 얘네들이 꼭 같은 결정 구조를 갖는 애들만 섞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결정 구조를 갖는 애들을 섞을 수가 있겠죠. 그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.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인데,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. 금과 실리콘을 섞는데 실리콘의 비율이 X고 금 원자의 비율이 1/X인 자, 그런 얼로이를 생각해 봅시다. 자, 그런데 이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고 자, 여러분들 고체물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네요. 다이아몬드 구조는 뭐 각각의 실리콘 원자 하나가 4개의 서로 다른 그 실리콘 원자하고 결합하는 그런 구조를 의미하고요. 그 다음에 금은 얘네들끼리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FCC를 Face Centered Cubic Crystal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는 12개의 다른 금 원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예요. 상당히 이제 이질적인 구조가 되는데, 자, 이걸 이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면, 첫 번째로, 만약에 X가 거의 0에 가까웠다고 칩시다. 이렇게 쓸까요? X가 거의 0. 그러니까 실리콘이 이제 굉장히 드물어요. 실리콘이 굉장히 드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구조가 FCC에다가 몇몇 그 금 원자가 FCC 구조 위에서 금 원자가 몇 개가 이렇게 실리콘으로 치환된 이런 구조를 갖게 되겠죠. 이건 그냥 뭐 우리가 정량적으로 뭘 계산한 건 아니고 상당히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반면에 대부분이 실리콘이었다고 칩시다. 금 원자가 아주 드물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전체는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이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실리콘 원자 몇 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금 원자로 치환된 이제 이런 형태를 갖게 되겠죠. 이게 뭐 아주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런 기대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, 근데 그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그 X가 0과 1에서 상당히 멀어서 금과 실리콘의 비율이 서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?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
저는 이상하게 수평선은 잘 그을 수 있는데 수직선은 항상 삐뚤어지게 그려지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여기가 수평축이 이제 x, 그러니까 실리콘의 비율이에요. 이쪽이 0이고 이쪽이 1이다. 그럼 이제 이 x가 0 근처에서는 전체적으로 FCC 구조에 실리콘이 조금 박혀 있는 그런 게 되겠죠. 그리고 편의상 걔네들에는 이제 솔루빌리티 갭이 없다고 칩시다. 그냥 그 실리콘이 잘 퍼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게요. 조금 들어갔을 땐 걔네들은 금방 퍼져서 잘 들어가겠죠. 그렇죠? 따라서 그때 프리에너지를 그림을 그린다면 FCC 기반의 프리에너지 커브를 그리면 아마도 위로 볼록인 영역이 이제 없는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이 x가 1 근처로 갈 때는 뭐 이걸 그리기가 너무 사실 그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겠죠. 거의 다 실리콘인데 걔네들이 FCC를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 브랜치는 내가 이제 FCC 기반으로 실리콘이 대체가 된 그런 구조에서의 프리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반대로 실리콘이 대다수를 이루는 그런 경우에는 그럼 그때도 이제 어떤 프리에너지 커브가 아래로 볼록인 이런 커브가 되겠죠. 물론 이것도 이제 이 0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어불성설이고요. 자,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 베이시스에서, 그렇죠? 자, 그럼 이렇게 되면 주어진 x에서 주어진 x가 여기였다. 그럼 얘네는 다이아몬드 그 FCC 구조가 되겠구나. 그 다음에 x가 요 값일 때에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겠어요? 다이아몬드 구조를 갖게 되겠구나. 근데 만약에 요런 영역이면 자, 프리에너지는 요 커브가 요렇게 프리에너지 항상 낮은 게 진짜 프리에너지인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보면 각각은 아래로 볼록이지만 낮은 걸 모아놓은 얘들은 어떻게 돼요?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 깨지게 되죠. 이렇게.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? 여기 공통 접선을 쫙 그으면 되는 거네. 공통 접선을 딱 그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x 알파라고 부를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x 베타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은 거네요. 만약에 실리콘의 비율이 x 알파보다 작을 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를 따른다? FCC 구조. 그쵸? 그 다음에 x가 x 베타보다 크다. 이때는 그러니까 실리콘이 굉장히 많은 거죠. 이때는 다이아몬드 구조. 그 다음에 실리콘의 비율이 이런 애매한 비율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? FCC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두 개의 구조가 이노모지니어스에서 척차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얘네들이 일부 영역은 FCC고 일부 영역은 다이아몬드 구조를 띠고 FCC 구조에서는 금 원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구조에서는 실리콘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겠죠.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서 요 x 알파, x 베타 이걸 결정하는 건 뭐가 될까요? 이제 온도가 되겠죠. 온도가 되면 요 파란 커브, 빨간 커브 이제 모양이 변하니까 이제 이 영역이 딱 달라지는 거죠.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린 건 어떤
의미의 온도에서 이제 1월이라고 가정을 이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정성적인 이해를 한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마지막 example로 여기서는 이제 헬륨 3하고 이제 리퀴드 헬륨 3하고 이제 리퀴드 헬륨 4. 자, 얘네들도 얘네들의 얘네들의 이제 믹스처를 생각할 수 있는데, 얘네들은 온도가 낮으면 이제 헬륨은 그 액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그 액체 상태에서 두 헬륨을 이제 섞어 놓으면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그림 11.7에 나온 것 같은 이런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갖는다고 해요. 자, 여기서 이쪽이 여기 X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헬륨 3만 있을 때, 여기는 헬륨 4만 있을 때, 헬륨 4만 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unstable이라고 불렀는데, unstable 혹은 그러니까 unstable, 얘네들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게 unstable하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inhomogeneous. 그 다음에 여기는 homogeneous, 이게 온도고, 이제 그 경계가 여기서는 이제 대략 0.87 켈빈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은 굉장히 특별한 시스템이에요. 왜냐면 헬륨 4는 보존이고 헬륨 3는 이제 퍼미온이고, 그 다음에 온도가 저렇게 낮으면 얘는 특히 헬륨 4는 보존스탄 컨덴세이션을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. 그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한 영역인데, 거기에서도 이러한 식의 페이즈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항상 엔트로피는 어떤 걸 선호하냐? 호모지니어스한 걸 선호하는 거죠. 반면에 에너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선호할 때 두 개의 경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, 특히 헬륨에서는 이제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긴다. 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이 뒤에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내용들, 심지어는 물과,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 상태, 지금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다른 걸 좀 말씀드렸는데, 그렇지 않고 이제 액체와 고체가 서로 공존하게 될 때 얘네들이 섞여서, 그러니까 얼음과 물이 이제 잘 섞이느냐, 이제 아니면 걔네들이 따로따로 분리되느냐, 지금 그 내용인데요. 이것도 뭐 재밌는 것 같은데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이어서 수업에서는 이제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11장의 내용을 2시간에 다 했네요.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수업을 들으시고 이 교과서를 한번 잘 천천히 보시고요. 여기서 아무튼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은, 제일 키가 되는 컨셉은 뭐냐면은, 엔트로피 오브 믹싱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, 그 함수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.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이 함수는 이제 스털링 포뮬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워낙 많이 다루는 함수이기 때문에 꼭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자, 수업이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지만 그냥 여기서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이징 모델 프로젝트 과제 낸 거 잘 수행을 하셔서 한 분도 늦지 않고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